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7억 5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3등, 4등 적중을 많이 하셔서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는데,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렸듯이 저는 제가 분석을 해서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최종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중하신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복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풀럼 대 리버풀이었죠.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가 가장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최종픽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사장이 너무 뻔한 경기를 집어넣을 리가 없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풀럼도 2부 리그긴 하지만 지난 시즌 엄청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승격을 했다라는 점, 최근 맞대결 전적이 오히려 풀럼이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상성적인 측면, 그리고 지난 시즌 풀럼의 승격을 이끈 미트로비치 선수 46경기 43골 7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부주장으로까지 선임이 된 상황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풀럼에 새로 영입된 포르투갈 국가대표이자 스포르팅에서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 선수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1라운드 베스트 11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최종적으로 풀럼의 무화패 투픽을 갈 것인지 풀럼의 단통패를 갈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고 이거는 이변이 없는 배당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승부를 빼고 풀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는데, 이 경기가 2대2 무승부가 떠버리면서 39회차 최대 이변의 결과가 1번 경기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미트로비치 선수가 원래 1부 리그만 오면 개 죽을 쓰는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1부 리그에서도 통한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헤딩골과 페널티킥골로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리버풀은 누네지 선수와 살라 선수가 각각 한 골씩 넣었는데 사실상 뭐 골대도 2번 정도 맞추고 기회는 많았는데, 제가 볼 때 리버풀 경기력이 좀 맨시티와 경기할 때에 비해 정신무장이 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패스 미스도 너무 많았고, 사이드로 벌리는 공을 뿌릴 때도 반대편 있는 선수한테까지 공이 안 가고 중간에 끊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어쨌든 이 경기 1번 경기부터 이변이 터졌던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헤르타 베를린. 자, 이 경기는 일단 리그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한 확신이 들지를 않아서 베를린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받쳐서 우니온 베를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우니온 베를린의 3대1 승리가 나오면서 약간은 좀 투픽을 쓴 게 허무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 자원이었던 아워니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그 대체자로 스위스 리그에서 32경기 22골 3어시스트를 기록한 조르당 시바체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아워니 선수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니온 베를린의 첫 골을 헤딩골로 넣어주면서 잘된 영입이다라고 보였습니다. 그 독일 해설위원이 골 넣으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조르당 시바체 이러는데 뭐 욕 같기도 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 뒤로 세랄도 베커, 로빈크노의 선수까지 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0으로 앞서 나갔고, 경기 끝나기 5분 전에 헤르타 베를린의 루케바키오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1로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그 첫 경기 더비 경기여서 조금은 쫄아가지고 픽을 했는데 생각했던 경기력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 적중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호펜하임이었죠. 자, 이 경기는 메넨글라드바흐의 단통 승을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사실상 상대팀 호펜하임의 스테란포시 선수가 전반 초반에 19분 만에 옐로카드 2장을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펜하임이 사실상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선제골을 먼저 기록을 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메넨글라드바흐는 벤세바이니 선수의 오버헤드킥 골을 시작으로 마르쿠스 튀랑 니코 엘베디 선수까지 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의 브릴 엠볼로 선수가 AS 모나코로
홈으로 이적을 했지만 플레아나, 띠랑, 요나스 호프만 같은 골잡이들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으로 생각하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장 때문인진 몰라도 어쨌든 골이 많이 나와서 분석이 좀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메넨글라드바흐의 승리 적중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브레멘. 자,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당을 받고 투표율도 52%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저는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프스부르크의 무합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2대2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 경기 적중을 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은메차 선수가 칩샷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패트릭 위머 선수가 거의 떠먹여주는 패스가 기가 막혔죠. 그 이후에 브레멘의 펠크루크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는데 볼프스부르크의 수비진들이 너무 뒤로 물러나기만 하면서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을 너무 내준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분 뒤에 비텐코트 선수의 역전 헤딩골까지 터지면서 볼프스부르크가 지는 건가 하면서 저는 볼프스부르크의 무합해 투픽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싸리 볼프스부르크 져버려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 종료 5분을 남겨놓고 길라보기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지만 투표율 14% 개역배가 뜰 수 있었는데 아쉬웠던 경기였네요. 자, 5번 경기 보훔 대 마인츠. 자, 이 경기는 보훔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애초에 양팀 맞대결 전적상으로 무승부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에 있으니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마인츠 응원을 했는데 마인츠의 카림 오니시오 선수가 거의 대갈박 장인이더라고요. 헤딩으로만 2골을 기록을 했고 보훔 같은 경우는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마무리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사실상 보훔이 기록한 한 골도 케빈 슈테거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다고 올린 것 같은데 좀 잘못 맞아서 그냥 그대로 골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훔이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자, 저는 이 경기를 좀 배당을 보고 뭔가 39회차에 좀 대이변으로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 때문에 승무패로 지워버렸던 경기였는데 돈지라를 제대로 한 픽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전은 0대0으로 마치면서 뭔가 이변의 기대감이 들었었는데 이변은 개뿔. 하프타임 때 프라이부르크 선수들이 단체로 약을 빨고 나왔는지 후반 시작 2분 만에 2골을 넣어버렸죠. 그 이후에도 계속 주도권을 프라이부르크가 가지고 가면서 이번에 새로 영입된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 도안 리치 선수도 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4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도안 리치와 교체가 되면서 후반 82분이 돼서야 투입이 됐는데 이번 시즌 확실히 주전 경쟁이 치열할 것 같네요. 아우크스부르크의 패배 적중을 하긴 했는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좀 돈지랄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리즈 대 울버햄튼. 자, 이 경기는 리즈의 핵심 선수 2명인 하피냐 선수와 칼빈 필립스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됐지만 라이프치히에서 타일러 아담스, 잘츠부르크에서 브랜던 아론손, 잘츠부르크에서 크리스텐센 선수를 영입을 해오면서 전체적인 평균 스탯은 리즈가 올라갔다라고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울버햄튼의 경우는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즈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2대1로 리즈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선제골은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준 볼을 포덴세 선수가 차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는데 포덴세 선수 슛은 좀 사실 제대로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골이 들어갔고 황희찬 선수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게 됐죠.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는 좋은 활약을 펼친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버햄튼의 선제골 이후에 로드리고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고 좋은 영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잘츠부르크에서 영입한 브랜던 아론손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울버햄튼의 아이트누리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브랜던 아론손 선수는 확실히 좋은 영입이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8번 경기였죠.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 투표율 89%가 몰렸던 경기였을 만큼 토트넘의 압승을 다들 예상을 하셨죠. 저 역시도 토트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고 4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전반 초반에 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스 선수한테 골을 먹히면서 야, 이거 미쳤다. 이게 이 경기가 이변이 뜨나 하면서 쫄았었는데 그 뒤로 개 털렸죠. 세세뇽 선수가 동점골
헤딩골을 기록을 했는데 저는 토트넘의 세세뇽 선수가 뭐 거의 벤치에서 세세세만 할 줄 알았는데 헤딩골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릭 다이어 선수가 나도 머리가 있다라고 하듯이 또 헤딩골을 기록을 했죠. 그 이후에 사우스햄튼의 살리수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을 했고 클루세브스키 축구 잘하는 스키가 추가골을 기록을 하면서 4대1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승리는 예상을 했던 거고 사우스햄튼이 사실상 생각하지 못한 자원들을 선발로 기용을 했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알렉스 메카시 골키퍼의 백업 선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주누 선수를 선발 기용을 했고 미드필더 조아리보 선수의 경우는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미친 원더골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선발로 뛸 것 같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맨시티에서 영입한 로메오 라비아라는 18살 어린 선수를 선발로 기용해서 풀타임을 뛰게 하더라고요. 체아담스 선수를 교체 투입조차 안 했다라는 게 좀 이상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에버튼 대 첼시. 저는 이 경기가 첼시가 사실상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에버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선수 명단을 봐도 첼시가 최소 2점 정도는 넣어주고 여유있게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0대1로 간신히 똥줄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는데 그 1점도 사실 조르지뉴 선수의 페널티킥 골이었죠. 이게 확실히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에버튼의 홈에서는 에버튼이 첼시를 상대로 4승 1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확실히 에버튼 홈에서는 첼시가 힘든 경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우선 이 경기는 풀타임 경기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다시 확인을 해보고 새로 들어온 영입 선수들의 경기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버튼의 단통패 적중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레버쿠젠. 자, 일단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르트문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1대0으로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한 경기였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홀란드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잘츠부르크에서 영입한 카림 아데이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 경기였는데 너무 전반 초반에 토르강 아자르 선수와 교체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23분밖에 출전을 못했죠. 그래도 아데이미 선수가 데뷔골을 기록할 뻔한 장면이 있었는데 거의 다 들어간 골을 마르코 로이스 선수가 차놓으면서 로이스의 골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수비가 걷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이스 선수는 골 기록에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레버쿠젠의 골키퍼인 흐라데츠키 선수가 골에어리어 바깥쪽에서 공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퇴장을 당하면서 탑소바 선수가 골키퍼를 보는 상황도 있었죠. 그래도 탑소바 선수가 키가 커서 그런지 약간 첼시의 맨디 골키퍼 생각도 나고 아무튼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자체는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했던 경기여서 승무 투픽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레스터 대 브랜드퍼. 자, 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가 현재 재정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영입도 없는 상황이고 슈마이켈 골키퍼도 니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골문도 불안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레스터 시티의 상황인데 레스터 시티 승에 투표율 70% 가까이 몰리고 있다라는 건 무조건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레스터 시티의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터졌는데 저는 아예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 개역배를 노렸었기 때문에 1번 리버풀 경기 이후에 두 번째로 틀려버린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경기 자체는 레스터 시티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보이고 골대도 뭐 2번 맞췄었죠. 그리고 브랜드퍼의 경우는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조시 다실버 선수가 거의 뭐 컨디션이 빨딱 쏘여가지고 골도 기록을 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교체 카드가 잘 적중이 됐다라고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이변을 노려봤던 경기였는데 무승부가 뜨면서 아쉽게 틀린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맹구 대 브라이턴. 자,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맹구 새끼들은 분석하기도 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도무지 가지고 있는 선수 자원들에 비해 경기력 자체가 들쑥날쑥이라서 테나흐 감독을 믿고 맨유 승을 가보겠다고 맹구 승을 선택을 했는데 테나흐 감독도 맹구 새끼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테나흐 감독 홈 경기라서 막 등장할 때도 카메라 집중이 되고 엄청 막 멋있는 표정으로 박수치면서 무게감 있게 들어오더니 맹구 새끼
새끼들 경기하는 거 보고 표정 개썩어 들어가더라고요. 레시포드 선수는 거의 뭐 골 넣기가 싫은 건지 골대 밖으로만 슈팅 때리고 앉아있고 하다 안 되니까 테나흐 감독이 이 새끼는 진짜 쓰기 싫은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네 하는 심정으로 날강도한테 야 너라도 좀 어떻게 해봐라 교체 투입을 시켰었죠. 날강도가 뭔가 보여주겠다는 비장한 표정을 하고 경기장으로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뭐 한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대2로 맹구 새끼들이 패배를 했고 맹구가 넣은 한 골도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맨유의 달롯 선수의 등짝에 맞으면서 골대 앞에 떨어진 공을 수비수가 걷어낸다는 게 잘못 차서 들어간 자책골이었죠. 결과적으로 맹구가 맹구했다. 이번 시즌 또 제 뒤통수를 얼마나 칠지 걱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 배팅맨이 맨유 승 찍으면 반대로 가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착잡하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 승무패에서 12번 경기가 현재 최대 연속 2회 연속 역배가 출연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또 맹구 새끼들이 또 병신짓을 하면서 역배가 터지면서 최다 연속 3회 역배가 12번 경기에서 출연 중이라는 점 다음 회차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히.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양 팀의 영입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슈투트가르트가 이변을 내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아까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는 배당 때문에 승무패로 지으면서 좀 돈지랄을 하게 됐지만 이 경기는 배당 때문에 무승부 이변을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이끌고 갔고 전반 8분 만에 은쿤쿠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줄 듯 했으나 슈투트가르트의 하하마다 선수가 전반 31분에 동점골을 기록을 했죠.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다이렉트로 감아서 슛을 때렸는데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어요. 경기 끝날 때까지 뭔가 라이프치히가 슈투트가르트의 골문을 열듯 하다가 끝내 못 열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시티. 자, 이 경기는 뭐 다들 예상하셨듯이 저 또한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0대2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홀란드 선수가 2천억짜리가 맞는지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를 보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홀란드는 홀란드였습니다. 확실히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다리가 길어서 그러는 건지 굉장히 빠른 느낌이더라고요. 페널티킥 골과 필드골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한 홀란드입니다. 일단 페널티킥의 경우 웨스트햄의 신규 영입 자원이었던 아레올라 골키퍼가 파비앙스키 골키퍼와 교체가 되면서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홀란드 선수의 발을 손으로 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다는 점이 좀 아쉽고 사스올로에서 영입한 공격수 스카마카와 스완지에서 영입한 플린도네스 선수는 어떻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경기가 너무 일방적이었고 출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트햄의 단통패 적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결과 복기를 쭉 해봤습니다. 4등에 적중을 한 회차인데 어쨌든 저희 채널은 항상 축구토토 승무패가 주중에 바로 다음 회차가 있거나 다음 회차에 다른 리그 경기가 들어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많이 맞추던 많이 틀리던 복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많이 맞출 때만 복기 영상 올리면 솔직히 좀 사기꾼 같고 사실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잘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복기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이렇게 올리면서 이건 뭐가 아쉬웠다, 이번 선택은 어떤 게 아쉬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다음 회차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등수 적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음 회차에서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